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중요한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직장, 연인, 친구, 혹은 가족. 그들 중 누군가는 겉으로는 다정하고 공감하는 듯 보이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심인지 혹은 계산된 감정 표현인지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그 진심이 나중에 무기가 되어 나를 찌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나누는 데 서툴고 신뢰를 주는 데 섣부르며 때론 아무렇지 않게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 쉽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절대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약점입니다. 오늘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장 철저하게 감추고 관리하는 그 세 가지의 핵심,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조심하는 내 약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중소기업 대표였던 정한의 에피소드에서 출발합니다. 정한은 20대 초반부터 영업을 뛰며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사업 초반에는 직원들과도 격없이 지냈고 모든 사적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편이었습니다.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과거 신용불량자였던 시절 가족들의 도움 없이 고시원에 살며 버틴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 이야기는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대표님 진짜 대단하시다. 마음이 참 따뜻하신 분이다라는 평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직원이 사소한 실수를 했고 정한이 이를 지적하자 그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도 예전에 그런 일 겪으셨잖아요. 저도 그때처럼 기회를 주세요. 순간 정한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변명의 언어였고 심지어 그 직원은 그 이후에도 지각과 실수를 반복하면서 대표는 이해해줄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당연하게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정한은 깨달았습니다. 내 약점을 드러내면 그걸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쥔 칼처럼 다른 사람이 휘두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심리학자 도널드 패터슨은 말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약점을 기억한다. 그 약점은 이해의 통로가 되기보다 경쟁의 발판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 말처럼 약점을 공유한다고 무조건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무기처럼 휘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잘 감싸 안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꺼내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계 속에서 모두에게 내 이야기를 열어보이기보단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상대가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 번 더 가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고사성어가 떠오릅니다. 비잉열리, 날개를 함께 써야만 날 수 있는 새. 우리가 말하는 관계의 진정성도 같은 방향으로 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내 진심과 약점을 내보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태도를 삶에 적용했던 실제 인물의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던 지윤입니다. 지윤은 법대 시절부터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로스쿨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으며 이른 나이에 주요 사건을 담당하게 된 똑똑하고 철두철미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윤에게도 자신만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침착했지만 혼자 있을 땐 심한 불면증과 불안장애로 약을 먹으며
버티는 날이 많았던 겁니다. 지우는 초반엔 후배나 동료에게도 요즘 잠을 거의 못 자서 힘들다고 가볍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중요한 업무가 배정될 때마다 지우는 슬그머니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후배가 주도적으로 발표하는 일이 많아졌고 상사 역시 지훈 변호사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라는 말을 다른 직원에게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심을 믿고 꺼낸 말이 약점으로 낙인 찍히고 그것이 곧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진심을 나눴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정보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알았어요. 사람은 모두 공감 능력이 같지 않다는 걸. 그 후 지우는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감정 상태나 신체적 고통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다독이며 감정을 정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몇 해가 지나 그녀는 팀장이 되었고 신입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조언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보일 필요는 없어요. 내 약점은 내가 돌보고 내가 결정한 순간에만 드러내는 겁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함은 힘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차이는 그 취약함을 누구에게 어떻게 꺼내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선택적으로 드러내는 지혜를 갖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쉽게 자신의 속이야기나 감정을 털어놓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감으로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사람인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합니다. 물은 깊을수록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고요한 곳에서 스스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절대 쉽게 보여주지 않는 속마음에 대해 한 인물의 사례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속마음은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기도 하지만 그 끈이 너무 느슨하게 풀릴 경우 오히려 상대에게 조종당할 수도 있는 취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던 진우입니다. 그는 따뜻한 성격에 사람을 좋아하고 눈치도 빠른 편이었지만 늘 인간관계에서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입사 초반엔 회사 생활이 낯설었고 그 낯설음을 감추기보다 그대로 보여주는 편이었습니다. 동기들 앞에서 나는 여전히 이 조직이 어렵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는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무섭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동기들은 그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도 그렇다고 공감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야기는 조직 안에서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퍼졌습니다. 팀장이 진우에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맡기려 하다가 진우는 아직 조직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런 역할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더라는 말을 듣고 그를 제외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동기 하나는 사석에서 그의 고백을 농담처럼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사실 멘탈이 약해서 상사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니까. 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속마음을 나눈 건 친밀함의 표현이었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자신을 우위에 세우는 도구로 쓴 것이었습니다. 그 후 진우는 속마음을 나누는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해받고자 했던 마음이 도리어 평가받는 기준이 되고 신뢰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진심은 항상 순수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경쟁의식이 있는 공간에서는 속마음조차 리스크가 되기도 해요. 심리학자 에이미 클러머는 심리적 거리 유지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어디까지, 누구에게, 언제 보여줄지를 계산적으로 설계해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개념은 인간관계의 무게중심을 진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로 옮겨줍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행동합니다. 속마음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친해지고 싶어도 말 한마디를 조절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진심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진심은 짐이 되거나 오해가 되거나 심지어 무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싶은 순간이 있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존중으로 받아들일 사람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활용할 사람인지.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그릇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 속마음은 상대의 그릇을 보고 담아야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혼자 있는 곳에선 아무 힘이 없지만 누군가와 연결되는 순간 그 모든 무게가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장 조심하는 마지막 상대방에 대한 감정 표현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는 감정. 이건 어찌 보면 인간이라면 가장 본능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가장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은 이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절대 성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싫다, 짜증난다, 저 사람 불편하다. 이런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관계의 흐름을 내 손이 아니라 상대의 판단에 넘겨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IT 기업의 기획팀에서 일하던 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은 입사 초반부터 빠르게 인정받았고 늘 성과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기 중 한 명인 태호는 겉으론 친절하고 싹싹했지만 회의 때마다 남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버릇이 있었고 자신의 실수는 조용히 감추며 누군가의 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그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불편해하지 않았지만 서영은 매번 마음이 상했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태호가 지나친 말을 했고 그걸 지적하려던 찰나 서영은 술 기운을 빌어 그 말 별로 기분 좋지 않네요라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은 그 자리에선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팀장은 서영에게 요즘 감정 조절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을 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서영은 좀 까칠해졌어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감정을 드러낸 건 단 한 번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이 나를 정의해버렸죠. 그 후 서영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자제하고 그 대신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부적절할 때는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순간엔 조용히 관리자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전략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오히려 객관적이고 냉정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그 감정 절제력이 리더십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지능의 핵심을 감정 표현의 타이밍과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옳은 감정이라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신뢰를 잃는 이유가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선 감정은 표현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일으킬 파장을 미리 예측하고 감정이 다스려진 뒤에 행동으로 전환할 줄 압니다.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며 필요한 시점까지 기다리는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감정을 드러냈다가 오히려 상처받거나 평판이 흔들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한 번 더 성숙해진 사람입니다. 불편함을 말로 꺼내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불편함을 말로 꺼내지 않고 현명하게 조율할 줄 아는 지혜는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자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기준을 종합하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선택하는지 그 심리적 기반과 철학적 관점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 속마음,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데에는 단순한 조심성 이상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 핵심에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자기 인식의 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외부 자극에 휘둘리지 않으며 관계를 선택하는 데 있어 더욱 명확한 기준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말을 아끼고 감정을 절제하며 속마음을 선택적으로 나누는 이유는 타인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두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현실적 이해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질문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이 사람은 내 진심을 오해 없이 받아줄까? 이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것과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게 아니라 관계를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조직과 공동체에서 신뢰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필요한 말이나 감정의 기복이 없는 일관성입니다. 이들은 쉽게 판단하지 않고 쉽게 흥분하지 않으며 무언가를 말할 때는 이미 오래 생각한 끝에 꺼낸다는 신뢰감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심에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정을 쉽게 드러내고 생각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은 그 중심에 타인을 먼저 넣습니다. 상대의 성향, 성숙도, 신뢰 수준을 관찰한 다음 내 이야기를 담아낼 그릇인지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능동적인 자기 보호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관계 설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솔한 대화가 관계를 깊게 만든다고 믿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진솔함이 오해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없는 관계는 솔직함이 무기가 되거나 상대의 불편함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한 수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꽃과 같아서 필요한 햇빛과 바람이 있어야 피어난다. 그 말처럼 여러분의 진심과 감정이 건강하게 피어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먼저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던 사람, 또는 나를 오해했던 사람, 혹은 내 감정을 섣불리 내보였던 순간들. 그 모든 경험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오늘의 이 지혜를 배우는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조언과 함께 따뜻한 마무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절대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약점은 상대를 감동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종당하거나 이용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상처를 먼저 위로하고 그걸 보여줄지 말지는 상대의 성숙도를 충분히 관찰한 뒤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속마음입니다. 속마음은 관계를 이어주는 진심이지만 때로는 감정적으로 미숙한 사람에겐 부담이 되거나 상대를 우위에 놓이게 만드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조심스럽게 열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 표현입니다. 좋든 싫든 그 감정을 바로 드러내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감정적인 사람으로 단정짓거나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정을 바로 표출하기보다 상황을 관찰하고 적절한 시점과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품격을 지켜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말을 아끼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깊이와 관계를 설계하는 지혜,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만든 내면의 질서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는 마음은 통하지만 감정 표현이 조심스러운 사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신뢰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 사람이야말로 머리가 좋고 인격이 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약점을 쉽게 보여주거나 속마음을 무방비하게 꺼내며 오히려 상처받은 적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은 관계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값진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방송을 마치며 한 문장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차분해 보이지만 말을 지혜롭게 고르는 사람은 신뢰받는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과 닮은 이야기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이야기 하나가 다른 이들에게도 큰 울림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함께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관계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마음이 깊어지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 모든 순간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